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기, 목매다 라는 의미의 기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또 그 중에서도 그 기초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한자는 이미라는 의미의 기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기를 소개하는 거로 하고,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이미라는 의미의 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자는 흰색이라는 의미의 백자에 비, 칼이라는 의미죠. 작은 칼 하고, 이제 오늘 배운 목매다라는 의미의 기부를 써서 이미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써 진행됐다 라는 의미의 이미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왕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벌어진 일이란 뜻이고요.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 문제로 났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정해졌다 사실로 해서 이미 사실로 정해진 일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즉 인정된 권리를 얘기합니다. 기결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된 죄수,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돼서 현재 자유를 박탈당한, 즉 우리가 깜빵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의 죄수를 얘기합니다. 기성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샘플링에 의해서 대량 생산돼서 나온 의복을 얘기하고, 현대 의복은 거의 대부분이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가리워진 천문 현상을 얘기하는데, 일식은 달에 또는 지구에 의해서 해가 가리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월은 지구에 의해서 달이 가리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성작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성 다음에 작가는 이제 작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업군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작가가 아니란 뜻이죠.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지 한번 본 듯한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환상적인, 환타스틱한 그러한 얘기로 이제 전달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자는 미자가 되겠는데요. 아니다, 도래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의 미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의
여기 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이 되겠는데요. 이게 위 글자, 자, 위의 획이 길어지면 아니다가 아니고 끄트머리다라는 말자가 됩니다. 해서 이거는 말이 되고 위가 짧은 것이 미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이게 오다는 뜻이죠. 도래하지 않은 날, 그러니까 현재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차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일 때 학과목을 패스하는데 59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미달이 되는 거죠. 또는 모집 정원이 40명인데 35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이것도 미달이 되는 거죠.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수치 또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느낌 또는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하고, 미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미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미납요금 하면 납부하지 않은 요금을 얘기하는 거고, 미성숙은 성숙하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미련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뭐 예를 들자면은 일을 그만둔다든지 마무리를 한다든지 떠난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알아보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미만 그러면 10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 이하와 같다. 이하는 해당 수치가 포함되는 거고, 미만은 해당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미달과 미흡은 아주 그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용처가 다릅니다. 미달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원에 차지 않다라든지 또는 점수에 이르지 커트라인을 정하는 점수에 이르지 못했다든지 이런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미흡하다는 보다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미흡한 것에 들어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좀 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든지 어딘지 모르게 좀 엉성한 느낌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미흡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본자가 되겠는데요. 근본이라는 의미의 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 목자고요. 여기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본이라는 의미의 본자가 되겠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원바탕을 얘기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말이 될 수 있고, 또는 이건 이제 1인칭이죠. 3인칭으로 해당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당사자, 3인칭으로 당사자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그 거리상 가까운 나라에 속하죠. 재팬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탕이 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얻어진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본래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란 뜻입니다. 본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가 2개 이상일 때 메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를 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본보기는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또는 그 행위,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애티튜드, 이런 이제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대뇌의 지시, 즉 사고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행위를 본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그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